뉴스 오늘 매주 화요일은 인천 지역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인천광역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인천 포커스 오늘은 설문조사 인천 지역에서 나온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예.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들어서서 가장 공감되는 정책들 어떤 것들을 꼽았는지 전해주시죠. 예, 이 설문조사를 저번 달이죠.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 3주간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했습니다. 예. 블로그나 통해서. 근데 여기에 이제 설문조사에 응한 친구들이 30대가 한 35% 그리고 40대가 29%이 설문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예. 약간 또 젊은 층 위주로 설문조사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우리 그 박 전 의원 또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좀 많습니다. 예. 예, 첫 번째가 이제 그 전문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 교통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예. 영종 인천대교 그 통행료 무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9.1%로 1위로 나왔고요. 오. KTX 이제 GTX 조기 개통이 13.5%. 역시 교통이 2위. 예, 그렇죠. 정당 현수막 장비 사업이 이제 뭐 10.5%. 예.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 확충 또 난임 시설비 난방비 지원이 4, 5위로서 한 10.34% 됩니다. 네. 그리고 재해동포청 이제 인천 개청이 9.2% 정도 나왔고요. 생각보다 재외동포청이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예, 실생활에 이제 연계가 많이 안 되니까 예. 그런 거고요. 청년 지원 정책 또한 8.5% 나왔고 세브란스 병원이나 스타필드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 국립문자, 해양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주민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설문조사해갖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이 결과가 아마 인천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최근 들어 이제 살기도 힘들고 또 예, 이제 맞습니다. 집주 근접이라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맞습니다. 1, 2위가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우선 영종 인천대교 지역 주민 통행료 전면 무료화 이제 10월 1일 얼마 안 남았어요. 시행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지금 오늘 8월 22일이니까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예. 10월 1일부터는 영종도 이제 용유도 이제 북도 주민들께서는 10월 1일부터 무료로 영종대교랑 인천대교를 다니실 수 있습니다. 네. 그 한 가구당 이제 승용차 한 대랑 경차가 있다면 경차 포함해서 하루 1회 왕복 그 지원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민간이 소유 운영하는 또 민자고속도로 아닙니까? 이걸 이제 인천 한국공항공사랑 또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선투자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갖고 예. 일반 시민들도 10월 1일부터는 혜택을 좀 받아요. 통행료가 이제 영종대교 같은 할인돼요? 경우 예, 할인됩니다. 상부도로 같은 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되고 오, 절반으로 줄어. 예, 맞습니다. 하부도로 같은 경우는 3,300원인데 예. 1,900원으로 됩니다. 그리고 인천대교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이 이제 2,000원으로 되니까 그 영종 지역 주민들과 공항 업무가 좀 많으신 분들은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공감 사업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현수막 예. 사업이 있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실생활에 상당히 좀 그 불편함을 초래하는 사업들이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그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이런 10가지 부분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지만 이런 부분이 인천시정이 운영하고 또 반영되는 때 상당히 도움이 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네. 또 예산 집행 결과적으로 안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그 설문조사가 또 인천 시민의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나침판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인천시는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시민들 또 인천 행정가들을 힘나게 할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제2도시 하면 예전에 이제 보통 이제 크고 또 항만도 많이 드나들고 여행도 많이 가고 예, 그래서 맞습니다. 부산을 꼽았는데 예. 이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 인천이 제2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맞습니다.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04년도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부산이 한 370만 되고 네. 인천이 240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부산이 340만, 인천이 이제 300만 가까이 되니까 따라잡았네. 따라잡은 이제 그 증감 추세가 많이 줄어든 거죠.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되는 추세고요. 예.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 인구 증가가 되는 것은 인천시밖에 없습니다. 또 부산에서 나오는 뉴스 좀 가끔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부산에는 지금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라는 자조 섞인 예. 또 우려 섞인 또 말씀. 헤르만에서가 슬퍼하겠습니다. 예, 그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GRDP라고 해갖고 국내 총생산이 GDP잖아요. 근데 알잖아요. 리저널이라고 붙여갖고 지역 총생산이 인천이 이제 결국 올해 2021년도에도 부산을 추월했지만 23년도에도 이제 추월을 해갖고 1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인천 지역구 의원 차이는 여전히 부산이 18명이고요. 예. 인천은 13명입니다. 네. 근데 인구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구 전망은 또 이제 인천시정의 이제 정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고,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로 또 삶의 질 있지 않습니까? 네. 삶의 질 또 외부에서 또 와서 살고 싶은 도시, 또 기존의 이제 인천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문화, 체육, 사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좀 삶의 질의 개선이 좀 필요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송출되는 저희 OBS도 인천 시민들이 이렇게 늘고 제2의 도시가 되기를 마음속 깊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인천 포커스 이번에 총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 변수가 인천 지역 내에서는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단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입주 물량이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예. 수도권에 이제 신규 입주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예. 서울 같은 경우가 12만, 그러니까 경기가 46만 꽤 많죠. 인천도 한 12만 8천 가구가 예. 지금 입주를 거의 했거나 내년 총선이 4월 아닙니까? 네. 4월 전에 입주를 마칠 그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총 뭐 수도권에 71만 9천 가구에 이르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보통 총선이 진보랑 보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35%씩 가져간다면 70%인데 한 30%로 이제 나눠지는데 수천 표로 이제 당락이 결정되는 그렇습니다. 거기 때문에 신규 입주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정치 지형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러니까 여야도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 일정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고요. 예. 무주택자가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면 보수 경향이 높아져요. 그리고 보통 이제 가진 게 많아지면 보수가 된다 뭐 맞습니다. 이런 예. 얘기겠죠. 그리고 고가 아파트나 대형 아파트가 또 들어온다면 또 보수 경향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소형 평형이나 저가 아파트, 뭐 임대 아파트나 그렇게 된다면 진보 쪽이 좀 올라가고요.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주면 3.3m당 매매가가 100만 원 뛰면 보수 정당 지지율이 1.73% 상승합니다. 예, 땅값을 봐야 되는 예, 매매가와 보수 정당인데 지지율이 정비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대해서 신규 아파트 입주에 대해서 상당히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방송 보시면서 나는 집 없는데 보수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설문조사 통계를 한번 예, 인용해서 맞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정치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인천 내 지역은 보면은 인천 서구 갑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대로 여기에는 이제 청라와 검단 신도시를 필두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입주하기도 했고 가족 단위로 많이 입주하기도 했는데 일단 양쪽 다 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입니다. 예, 서구 맞습니다. 갑은 김교흥 의원, 을은 신동근 의원인데 이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서 그러면 입주민들의 그 인구 통계학을 좀 들여다봐야 되나? 뭐 이런 예, 생각 하실 수 아마 있겠어요. 보고 있을 거예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서구 갑의 김경이나 뭐 서구의 그 신동근 의원도 뭐 내년 공천이 제일 문제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통과된다면 두 명 모두 재선이고 또 그 예. 지역에 상당히 또 표밭을 이거 단단히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구 청라나 그 검단에 한 5만 가구가 입주를 해요. 제법 많네요. 많습니다. 가구로 치면 일단 최소 한 명 이상 들어온다고 치면 그러니까 유권자로 치면 지금 5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60만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서구만.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세 개 지역구로 쪼개지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내년 총선까지 입주한 아파트 중에 이제 통계적으로 나온 게 보면 뭐냐면 예. 60제곱미터 있지 않습니까? 소형 평형이 25%밖에 안 돼요. 서구가 이제 들어온 새로 신규 입주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평형이나 고가 좀 아파트는
보수 정당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50대 인구가 유입이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년 상황은 좀 봐야 되겠지만 또 작년에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또 국민의힘의 구청장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인구가 들고 나는 거에 따라서 총선 표심도 달라집니다. 재미있는 예. 통계를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교통 역시 여기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하면은 이제 당연 땅값과 연결이 맞습니다. 되고 지하철역이 생기면 땅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면은 돈을 벌기 때문에 보수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 뭐 이렇게도 연결할 수 있는데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예, 거죠. 자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그 지역을 보니까 인천 2호선 주안과 연수가 연장 여부가 이제 관건이에요. 예. 부분이 있는데 그 약간 얘기가 좀 있어요. 그 네. 부분은 왜냐하면 인천 시민공원역에서 연수구를 통과해서 이제 송도 국제도시까지 가는 역인데 이게 예산이 한 1조 800억 정도 듭니다. 1조 800억 예. 정도 들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제 선정이 돼야 되고 예.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통과해야 되고 또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예. 아이고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네요. 근데 이게 BC값이 0.56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지도 못할 거다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이게 총선용 공약 아니냐, 예. 빈공제 이제 약속 아니냐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그 뉴스를 잘 들여다보면서 타당한 뉴스인지 이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마지막 이슈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저희 이제 단독으로 보도에도 해드렸습니다만 인천에 제트스키를 타고 중국 사람이 예, 300km 맞습니다. 달려서 예. 미립국 하려다가 그 뻘에 걸려서 못 들어온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예. 이건 진짜 심각한 국가안보의 문제고요. 이 친구가 그 연료통 5개를 이제 제트스키에다 싣고 그 산동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산동반도가 인천이랑 제일 가깝거든요. 주도에서 언뜻 생각해도 엄청 먼데요. 그러지. 안 먼다. 한 300km밖에 300km니까 예, 300km밖에 열차로 달려서 부산까지 근접가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트스키로 해갖고 한 17시간 만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친구가 왔는데 그럼 우리가 또 이제 이 친구가 생각해 보면 2010년부터 16년도까지 7번의 또 한국을 들어나간 전력이 있어요. 그러면 야, 너 왜 미립국을 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그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면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밀수품이 있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한국에 이제 미립국을 하냐 그런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또 조사 결과 그 제트스키에 뭐 밀수품은 없고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은 구속 수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향후 조사를 통해서 입국 이유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특이한 친구인데 범죄 혐의 좀 있는지 좀 잘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인천 포커스 박성민 전 인천광역시 의원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